어제 새벽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센터 내부에 가연 물질이 상당해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대원 한 명은 여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네, 반복되는 대형 물류센터 화재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 새벽 5시 반쯤에 시작된 불이잖아요. 네, 지하 그렇습니다. 2층에서 쿠팡 물류센터. 근데 아직도 24시간 한참 지났는데도 보니까 네. 연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어저께 5시 20분 정도에 화재가 발생했고 지금까지 하면 한 29시간 정도 화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 연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물류창고가 지금 물류창고가 갖고 있는 특징이죠. 그 예. 안에 물건 판매하기 위한 물품이 있고요. 또한 포장지가 있고 또한 이제 단열재와 같은 건축 자재가 가연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화재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이번 물류창고도 그렇지만 건물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예. 연면적이 12만 7천 정도가 되고 한 층이 최대 인층이 지상 1층이나 지상 2층 같은 경우는 3만 6천 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축구장 하나가 7,100 제곱미터 정도가 되니까 축구장 한 4, 5개 정도가 한 층에 있는 예. 위치다 보니까 건물 밖에서 지금은 이제 그 소화수를 뿌리고 있는 정도인데 건물 내부까지 소화수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가연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연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화재 진압을 하고 인명 구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건물이 붕괴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소화수 자체가 그 내부 깊이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 네, 이게 화재가 나고 신고가 접수한 후에 20분 만에 소방대원들이 도착을 네. 했고 그리고 또 2~3시간 만에 일단은 큰 불을 잡았다고 네. 전해졌는데 그때 잔불 정리를 하고 또 인명 수색 중에 다시 불길이 번진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연성 자재라든지 인화성 물질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불에 탈 수 있는 물품이 굉장히 많다라고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물품들이 굉장히 화재가 쉽게 붙고 한 번 불이 붙으면 급격하게 연소 확대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포장지도 있고 비닐류도 이렇게 있고요. 또한 일반적으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불에 탈 수 있는 물품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평면적으로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데 네. 물류창고는 많은 물품을 적재하기 위해서 이번 같은 경우도 3단 선반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쌓여 있는 네. 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직적으로도 화재 하중이 굉장히 이게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화재를 진압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내부에 그 적재되어 있는 그 물품에서 화재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 부분들이 물류창고 화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래서 초반에 네. 어제 5시 한 20분쯤에 시작되는 화재 몇 시간 후에 대응 2단계에서 1단계로 줄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이따가 한 11시쯤 넘어서 다시 불이 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어느 정도 잡힌 것 같다 싶었는데 그 물건들이 다시 쏟아지면서 다시 불이 붙은 건가요, 그럼? 예, 그렇게 아마 이제 정확한 화재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5시 20분에 발생한 화재가 8시 19분경 즉 화재가 발생하고 한 2시간 40여 분 후에 이제 초진이 됐다라고 네네. 했고 그때 이제 2단계를 이제 점차적으로 해제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언론이나 국민들도 계속적으로 좀 대응 2단계를 유지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 네. 이게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대응 2단계라고 하는 것은 화재가 발생한 소방서와 인접해 있는 5, 6군데에 있는 소방서의 소방력이 응원 출동을 하는 겁니다. 아. 여기서 응원 출동을 하게 되면 다른 소방서에는 소방력이 비어있게 되는, 비어있군요. 공백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현장에서 1차적으로 화재가 진압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소방력을 원래 있던 장소로 다시 돌려서 거기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물류창고 화재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흔한 말로 거의 신의 영역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다른 지역과 공간의 화재와 네. 물류창고 화재는 확실하게 다르군요. 예, 다릅니다. 건물 규모 자체도 다르고 예. 건물에 있는 가연성 자체도 다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화재 특성 자체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위험하고 화재 진압 자체도 어렵고요. 예,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이렇게 잔불 정리를 하던 중에 다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나요? 많은가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반적인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불에 탈 것을 가연물이라고 하는데 가연물이 네. 수평적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소화수를 뿌리게 되면 대부분이 한번 초진이 되면 재발화되는 경우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물건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물류 창고라든지 아니면 재래시장 같은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화재를 진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네.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쌓여 있는 물품이 넘어지면서 다시 화재가 발생을 한다든지 숨어 있는 불씨가 우리가 훈소화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연화재라고 해서 네. 얘가 처음에 불꽃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열이 축적되면 다시 불꽃, 화염을 발생시키면서 화재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예. 소방관들이 단순하게 연기가 보인다라고 하는 걸 갖고 저게 완전히 진화가 됐는지 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소의 특성에 따라 다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그 진화하기 어렵다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호수로 면적이 워낙 넓으니까 네. 소방호수로 뿌려도 안까지 들어가지 않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 쿠팡 물류센터 보니까 또 소방차가 진입하는 것도 한쪽 면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반대쪽으로 가서 같이 뿌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구조에서는 화재 진압을 좀 더 잘할 수가 있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건물에서의 어떤 화재 안전 성능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예. 그 건물이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을 완전히 이렇게 해치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영리적인 목적,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화재 안전성을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물류 창고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네. 특히 이번 물류 창고와 같이 건물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화재 진압을 할 경우에 그 안에 소화수라든지 화재 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방면에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한 건물인 경우에 허가를 내주고 설계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짚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지상 4층, 지하 2층인데 지하 2층이라고 하더라도 한쪽 부분이 지상으로 개방이 되어 있어요. 일부만 개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걔가 피난층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아서 네. 많은 복구, 직통계단 설치라든지 많은 복구를 완화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 물류센터 화재도 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게다가 또 여기 상수도 설비도 미비해서 2km나 떨어진 네. 지역에서 또 물을 싣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하려면 화재 지속 시간이 굉장히 네.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불에 탈 것이 많다는 네. 얘기죠. 그래서 이제 소방차가 한번 출동을 했었을 때 그 탱크에 실려 있는 물을 다 쓰게 되면은 예. 바로 이제 그 소화용수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소화전이 네. 할 수 있는 역할인데 이 소화전 설치가 대부분의 물류창고가 교외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소화전이 이렇게 많지가 않죠. 이제 뭐 이런 그래요? 도심지 같은 경우는 네. 소화전이 우리 도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예, 쉽게 볼 수가 있는데 교외지에는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2km 떨어진 데에 이제 소화전이 가장 가까운 데 있었다라고 해서 거기까지 이제 갔다 오는데 이제 시간이 좀 걸렸을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네. 좀 이런 위험한 물류센터나 이런 것 시설이 들어오는 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화전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이렇게 좀 그 밀집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이런 그래야 생각도 듭니다. 같습니다. 네. 저도 보면서 아니 물이 왜 없지? 물을 실으러 왜 이렇게 멀리 갔다 오지? 이런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네. 교외 지역이고 네, 그렇습니다. 많이 설치 안 돼 있어서 그렇다. 지금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내부에 있던 물류센터 직원들 한 240여 명은 바로 빠져나오셨습니다. 다 근데 네. 그 뒤에 들어간 소방 인력 5분 가운데 갑자기 또 불이 번지면서 그렇습니다. 한 분 구조대장님이 아직까지 못 나오신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실종된 상황인 것 네, 같은데 안타깝죠. 예.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8시 19분경에 1차적으로 이제 큰 불길을 잡고 나서 이제 그 119 광주 소방서 구조대가 인명 검색을 위해서 이제 진입을 했죠. 그때 예. 이제 119 구조대장도 이제 동료 대원들 4분 같이 해가지고 진입을 했고요. 네. 그러고 나서 11시 50분에 이제 재발화가 되면서 건물 이제 화재가 확산이 된 거죠. 그리고 건물에 이제 붕괴 위험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소방관들을 전부 다 건물에서 철수해라라고 하는 이제 명령이 떨어졌었던 거고 그때 네. 이제 철수를 하면서 이 대장님께서 같이 들어갔던 대원들을 이제 내보내고 이제 뒤에서 이제 챙기면서 나오시다가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안에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렇게 넓게 그냥 펼쳐진 공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반이 이렇게 네. 쌓였다 이런 것들이 이제 넘어지고 특히 그 안에 컨베이어 벨트라고 이제 우리가 그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 물품을 올려놓으면 쭉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제 그 흘러가는 이제 네네. 그 컨베이어 벨트가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나가는 통로나 이런 것들을 다 막아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방관들이 그 안에서 소방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또한 예. 시야가 네. 차단이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탈출하는 것도 어려워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아무래도 그 안에서 탈출하지 못하시고 지금 고립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스프링클러거든요. 이게 오작동 문제로 꺼놨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저께 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오작동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아령 수신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신반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의 이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을 했는지 정상 작동하지 못하도록 혹시라도 밸브를 잠궈놨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가 진압이 된 후에 이런 수신기를 확인하면은 언제 밸브를 잠궈놨는지 혹시라도 잠궈놨다라고 하면은 네. 아니면 정상 작동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또 안타까운 경우가 이런 물류 창고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이제 교외 지역에 설치가 되고 이제 건물 규모 층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혹시라도 동파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 같은 경우 이런 물이 배관이 이제 얼어 터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대부분이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합니다. 얘는 이제 감지기가 서로 교차해서 감지를 해서 물을 한번 올려주고 헤드가 감지를 해야지 다시 물이 터져 나오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스프링클러 방식 중에서 이제 작동의 신뢰도가 가장 떨어지는 그런 어떤 건데 이번 네. 그 물류센터 같은 경우도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됐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의문을 갖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그럼 불이 왜 났을까를 따져보면 네, 뭐 컨센트에서 불꽃이 났다, 네. CCTV에서 네. 그건 보였다라는 네. 말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아직 뭐 조사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번 그 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 중의 화재가 아니고 사용 중의 화재이기 때문에 네. 사용 중의 화재인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원인입니다. 정기적인 원인하고 사용자의 이제 부주의에 의한 것인데 예. 이번 화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CCTV에서 확인이 됐던 것처럼 지하 2층에 있는 선반 위에 있던 콘센트에서 불꽃이 이제 나는 것이 이제 잡혔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정기적인 원인에 의한 화재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럴 때 그 네. 주위에서 만약에 혹시 못 본 상태에서 그렇게 못 본 공간에서 스파크가 나서 불이 붙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시야가 볼 수 있는 그런 가능한 공간에서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네. 때는 어떤 바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런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스프링클러도 있지만 예. 주변에 이제 소화기라든지 소화전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아주 작은 불꽃을 봤었을 때는 이런 소화기나 소화전을 갖고 화재를 진압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지 못했을 때는 바로 밀원을 버리고 탈출을 하되 주변 분들에게 다 소리를 지르면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탈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그렇고 지난해 4월에도 물류센터에서도 화재가 있었고 또 석 달 뒤인 7월에서도 화재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 계속해서 물류센터 화재가 반복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화전 관련해서도 그게 뭐 법제화가 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안전 대책은 없나요? 네, 작년의 화재하고 이제 이번에 화재하고는 이제 좀 다른 점은 작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라든지 이제 공사 중의 화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화재 안전 대책이 공사 중에 뭐 임시 소방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감리 제도를 강화한다든지 화재 안전 감시자를 배치한다든지 네. 주로 이제 공사 중의 화재로 화재 쪽을 이제 중심으로 화재 안전 쪽을 중심으로 제도가 강화가 됐고요. 그 외에 뭐 심재 등 단열재의 성능 기준을 강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실대형 실험을 통해서 건축자재의 성능을 인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화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건축 자재라든지 뭐 단열재에 대한 성능 기준에 대한 강화인데 이번 화재 같이 사용 중인 그런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화재 안전 성능을 낮추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좀 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서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